선출된 권력의 진정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이 서로를 어떻게 견제하는지, 조희대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진 이유와 내란동조 세력 국민의힘에서는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선동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면 사법부 개혁이 왜 필요한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을 언급한 영상을 차례로 보면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날려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평생 권력의 변형을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의식을 갖지 않으면 정치 권력까지 거기에 한투가 되어버리면 전원합의체는 판례 변경이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만 쓰이는 예외적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를 무리하게 적용한 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판결 방향에 개입하려 했던 건 아닐까요? 혹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삼권 분립의 원칙을 어기고 불법적인 형태로 다른 권력을 견제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조희대 대법원에서 지난 2025년 4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합의를 하지 않았으면 다음 기일이 잡히지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은 4월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4월 24일 단 한 차례의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날려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사건을 굳이 전원합의체로 끌어간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아가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의 자격을 박탈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었던 건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진짜 권력 서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를 통해 선출된 권력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권력 그러면 정치 권력만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제와 자본주의는 원래 다르지 않아요. 사회경제 이른바 체제로서의 자본주의는 민주제랑도 어울릴 수 있고요. 독재체제랑도 어울릴 수가 있고요. 귀족제랑도 어울릴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 중국,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네. 정치 권력이 표방하고 있는 많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주식시장에 있는 사회주의는 없어요. 네. 그건 이제 공산당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일 뿐이죠. 네. 우리가 베트남이 공산당 국가라고 해가지고 베트남에 투자 안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권력의 취미는 다양하게 나타나요. 일단 우리가 정치 권력을 선출하는 방법은 민주국가에서 1인 1표제, 1인 1표정. 네. 아무리 부자라도 2표 못 찍어요. 그렇죠. 그걸 이제 인본주의에 강단을 근본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자본주의. 주식회사 운영을 일단 같아요. 1주 1표제예요. 1인 1표제와 1주 1표제가 민주주의 하에서의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개가 어울리게 만들기 위해서 1인 1표제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대단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유주권 시스템이 하나 있고 또 자본주의 민주가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게 하나 있어서 권력의 스위칭이 일어나요. 제일 힘센 권력은 사실은 이 세습 권력이에요. 사법부에서도 대개 집행유예나 무죄나 이렇게 놔주고 무슨 짓을 해도 되는 그런 권력이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력이 이 수령부터 얻는 권력. 대표적인 것이 고위공무원, 행정고시, 그 다음에 사법고시, 판검사. 세습 권력과 평생 권력이 있는데 선출 권력은 어떻게 되냐면 선출 권력이 이 세습 권력이나 평생 권력하고 비장관계에 있어야 이 권력이 제어가 되거든. 5년짜리 권력이 뭐가 대단하다. 이제 100일 넘게 지났어. 이제 4년 안 있으면 4년 좀 지나면 너희들 무너질 거야. 이런 자신감인 거고 한국의 10년간 검사제도를 이렇게 유지해 오면서 만들어낸 검사 공통의 예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습 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재벌집의 질이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한 사회 문화 이야기 사고방식 이런 데 굉장히 강한 영향이 있습니다. 광고, TV 광고 같은 경우 보면 재벌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서 전하는 메시지들이 사실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장기의식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민주국가의 주권자들이 이 세습 권력과 평생 권력의 병행을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의식을 갖지 않으면 정치 권력까지 거기에 한투가 되어버리면 완전히 이제 그 권력 못 가진 사람들, 보통 서민이라고 그러는 그야말로 이제 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세습되거나 평생 가면서 서민들을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는 이런 권력을 정지하는 것이 정치 권력의 역할이어야 한다. 선출된 정치 권력의 역할이어야 한다. 전우용 교수는 가장 힘이 강한 권력은 세습 권력, 그 다음은 시험을 통해 자신들의 카르텔을 만든 고시 권력, 그리고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선출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선출 권력은 서민을 대변해서 다른 권력들을 제어하고 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서열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이 제일 위에 있는데 선출된 권력이 있고 임명된 권력은 그 밑에 있다고 합니다.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은 가장 최상위 권력자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 헌법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3권 분립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의 권력이 다른 권력보다 위에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사실과 자신의 주장을 섞어 놓았습니다. 송원석 대표의 연설은 계속 이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바로 독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혹시 사실에 가깝다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임명된 권력에 해당되는 헌법재판소가 선출된 권력의 최상위에 있는 대통령을 2번씩이나 탄핵한 것이 2번의 대통령 탄핵을 이끈 것은 자신들이 아니죠. 마치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탄핵했다고 들립니다. 그 당시 입법부 야당의 견제로 탄핵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임명된 권력보다 선출된 권력이 더 상위에 있다는 이런 막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국회의원은 자신들을 선출시킨 국민들을 위해 사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합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주장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듯 여당이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입니다. 독립된 기관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를 견제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막말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국민 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그 국민 주권이 발현되죠. 그리고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이제 임명 권력이 주어집니다.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되죠.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그리고 1차적으로는 선출 권력으로부터 국민 주권이 실현되죠.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도 헌법에 그 국가기관 순위가 써져 있거든요. 아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에 존중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7월 1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서열을 강조하기보다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행정부의 구성원들에게 국가의 기틀, 질서를 강조한 것입니다. 상권 분립, 견제와 균형, 왜 선출된 권력이 중요한지 알아봤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송원석 대표의 대중연설을 들어보기 바랍니다. 어떤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의 권력이 다른 권력보다 위에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바로 독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설정 부탁드려요.